お兄ちゃん、また遊ぼうね。指切りゲーマーしよう。 Flash your game, now flash your game. It's Curve time.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그 외 기타 등등 여러분, 가로바트입니다. 원래는 제가 영화 리뷰 같은 건 하지 않잖아요. 예, 영화 리뷰도 하지 않는데 어린이날이 있었고 제 생일이 있었고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이것들을 일일이 다 특집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생일 선물로 받은 티켓으로 어벤져스를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으시면 당장 나가요. 그보다 스포일러를 제가 비디오 제목 앞에 붙였는데 왜 있습니까? 나가세요. 자, 스포일러가 상관없이 쓰신 분들만 남으셨죠? 자, 저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4DX로 봤습니다. 4DX로 신촌 아트리온에서 봤고요. 일단은 그 4DX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전 영화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4DX로는 제 이제 LK석에게서 티켓을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K석. 아무튼 일단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죽은 사람들을 다뤄야겠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게 스포일러,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포일러. 오케이. 자, 우선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을 거슬러 가서 거기에서 스톤을 가져와서 살리는 거잖아. 예. 우선 이제 타노스, 이제 인피니티 워를 지난 타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타노스는 일단 승리했어요. 이긴 겁니다.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스톤을 써서 절반 날리고 스톤들을 부쉈잖아. 네, 그 시점에서 이미 타노스는 궁극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거 이제 어벤져스 입장에서는 시간을 돌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거 외에는 아무 방법도 없었으니까 일단 타노스가 이긴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근데 그 뒤에 타노스가 어떻게 됐는지 뒤에 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 네, 시간을 돌려야 했죠. 결국 시간을 돌린다기보다는 이제 스톤으로 다시 살려야 됐죠. 돌린 시간은 이게 시간을 원래대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거기 영화에서는 그걸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타노스는 일단 승리했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영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타노스가 했던 일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자면, 일단은 그거 소울스톤을 찾는 과정에서 위도우 메이커가 죽었네요. 소울스톤을 찾는 과정에서 블랙 위도우가 죽었네요. 네, 블랙 위도우가 죽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스톤으로도 살리고 뭐 그럴 게 아니에요. 애초에 스톤을 얻는 전제 조건 자체가 블랙 위도우가 죽는 거였기 때문에 스톤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톤을 도로 갖다 놓는다고 해서 블랙 위도우가 살아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구조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벤져스 중에 희생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벤져스 중에 희생해야 하는 사람이 반드시 발생해야 됐고, 그게 블랙 위도우 아니면 호크아이였어요. 하지만 호크아이는 돌아갈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스톤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린다면 결국에는 호크아이의 가족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갈 가족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크아이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보면은 블랙 위도우가 죽은 거는 그럭저럭 타당한 선택이에요. 왜냐고 생각해보니까 어벤져스 팀 중에서, 남아있는 어벤져스 팀 중에서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 희생해야 되는 사람 한 명을 냉정하게 고르자면 블랙 위도우밖에 안 나와요. 어쩜 좋아. 어떡합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예.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거에서 결국에는 토니 스타크가 끝났습니다. 토니 스타크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네. 우선 배우였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주 영화에서 이제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거예요. 뭐 어쩌면 카메오라든가 아니면 과거 이야기를 다룰 때라든가 가끔씩 튀어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아이언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이언맨과 인크레더블 헐크가 둘 다 이제 어벤져스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이었는데, 네, 일단은
그 엔드 게임으로 네 끝을 냈네요. 시작한 사람이 끝을 냈네요. 물론 그 뒤에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일단은 엔드 게임으로 끝내신 이 엔드 게임으로 일단 그걸로 시리즈가 다 끝났다고 안 보시는 분들도 덜어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고 더 계속 볼 거라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일단 엔드 게임 이후로는 좀 생각해 보려고요. 근데 자 토니 스타크가 시작한 만큼 끝내고 떠나는 것 그것은 참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적절한 선택이었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타노스를 이겨야 되는 거였어요. 타노스를 그마저도 타노스를 육체적으로 때려잡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걸로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토니가 행함으로써 궁극적인 희생을 달성한 거예요. 궁극적인 희생으로 결국에는 결국엔 타노스를 물론 그 2012년 기준의 타노스를 이긴 거지만 따지고 보면 별 차이도 없겠지만요. 뭐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었던 거죠. 토니를 끝냈어야 됐습니다. 토니를 끝낸 거를 그러니까 다른 누구를 끝내는 게 아니라 토니 스타크를 희생한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예, 방법이 없었어요. 토니 스타크 말고는 가망이 없어 이런 거예요. 네, 그 캐릭터를 희생시키는 게 결과적으로 이 어벤져스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무도 안 죽고 끝낼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소울스톤을 얻는 거에 블랙 위도우 죽는 거 말고는 아무도 안 죽으면 블랙 위도우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스톤들을 다 모았어도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희생해야지 타노스를 끝장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벤져스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고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는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가 죽어마땅한 인간이라던가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영화의 흐름상, 문맥상, 시리즈의 중요함 그런 걸 다 따지면은 토니 스타크가 가는 게 맞습니다. 토니 스타크가 가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어벤져스 영화 시리즈에서는 토니 스타크를 잘 보내줬습니다. 잘 보내줬어요.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럽게 보내줬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아무튼 자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스톤들을 돌려주러 간다고 했을 때 그 내용 자체는 영화에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에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왜 넣나? 이 장면이 왜 굳이 필요한가? 쿠키로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 쿠키로 넣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스톤들을 다 갖다 주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 저기 가보니까 늙은 캡틴이 있더라. 네, 나이든 캡틴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처음에 여태껏 시간에 그거를 갖다가 시간을 바꾸고 말고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과거에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과거에 자신과 마주친다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태껏 떠들어놓고 갑자기 캡틴이 과거에서 혼자 그렇게 가고서는 이제 늙어서 돌아왔다 하고서 저는 처음에는 의아해했는데 집으로 가면 그러니까 신촌에서 집으로 가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럭저럭 납득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생각할수록 납득은 됐습니다. 왜냐? 토니 스타크도 갔어요. 어벤져스의 투톱이 누굽니까? 토니 스타크와 캡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둘 다 떠나야 돼요. 이 어벤져스의 엔드게임까지의 페이지를 끝내려면 둘 다 떠나야 됩니다. 근데 캡틴 아메리카를 죽일 순 없잖아. 죽일 순 없죠. 토니가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죽이고서 캡틴 아메리카다운 유정의 미를 거두고서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캡틴 아메리카의 미련 없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죠. 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가서 그러니까 이 70년의 지긋지긋한 이 70년간의 공백 때문에 생겼던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갖다가 끝낼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70년 동안 이제 얼어붙어 있는 바람에 그 생겼던 공백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머시기 하는 그 악연들을 전부 다 정리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아직 의문이 남아있긴 합니다. 아직 의문이 남아있긴 해요. 그 버키 왜냐면 거기서 이제 새 방패, 그러니까 자기 방패를 이제 다음 사람에게 건네줘야 되잖아요. 이제 다음 사람에게 자신의 방패를 건네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해야죠. 세대 교체를 하는데 예, 세대 교체를 하는데 뭐 세대 교체를 하는데 그 버킨 저 뒤에 멀뚱히 있다는 게 조금 그랬어요. 그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 장면을. 그러니까 버키도 70년에 악연이 있는 중마고인데 걔는 왜 저기 멀찍이 떨어져 있고 얘 왜 얘만 와가지고 이러는지는 그거는 장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얘가 이제 방패를 받고 그 다음에 버키가 뒤에서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캡틴 아메리카랑 이렇게 마주하고 그런 장면을 바라긴 했는데 내가 너무 큰 욕심이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고. 헐크의 경우에는 캐릭터가 꽤 괜찮게 됐어요. 그러니까 헐크가 인피니티 워에서 헐크의 경우도 잘 됐어요. 헐크가 인피니티 워에서 이제 타노스한테 얻어 터지고 별로 활약이 없었어요. 물론 아이언맨의 그 슈트를 입긴 했지만 그것도 편법으로 가능했던 거지 헐크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엔드게임에서 헐크랑 브루스 배너가 결과적으로 뒤섞여 버리면서 이 건틀렛을 쓸 수 있었던 게 그 헐크 몸뚱아리를 가지는 헐크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면은 엔드게임에서의 헐크가 이제 인피니티 워에서 하지 못했던 활약을 헐크가 해낼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과거로 여행하면서 토르랑 아이언맨이 이제 토르는 자기 어머니를 만나고 그 토니는 자기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은 시간 여행 물에 있어서는 당연히 당연히 마주했어야 됐고 차마 이별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 두 사람은 그러니까 토니 둘 다 과거에 자신의 부모와 제대로 된 이별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 두 사람이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제대로 된 이별을 못하고 그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거는 그럭저럭 잘 배치를 했어요. 그 장면들을. 그러니까 그 스토리는 잘 됐습니다. 그 토니가 하워드 스타크를 만나고 이제 토르가 자기 어머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토르가 걔를 만나고 그건 잘 배치를 했어요. 물론 토르의 입장에서도 걔네 어머니는 자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건지 정확히 이해하고서 토르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줬던 선택에서는 딱 정확히 토르에게 필요했던 거고 그 인피니티 워 이후로 몸이 엉망진창이 되고 마음도 엉망진창이 된 토르에게 필요했던 단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고 제대로 된 조언을 줬고 물론 로키야 까메오스럽게 지나간 거는 뭐 그거는 뭐 무시하기로 하고 토니의 경우에서도 하워드 스타크를 만난 것도 참 그렇네요. 참 그 시빌 워부터 이제 있었던 시빌 워 옛날부터 있었던 그 하워드 스타크와의 트라우마를 정리하는 방향이었어요. 왜냐? 토니도 자기 딸이 생겨버렸거든. 토니도 자기 딸이 생겨버렸으니까는 이제 하워드를 동병상련의 마음가짐으로 마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니랑 토르의 그 배치도 잘 됐어요. 시간여행물에서 꼭 필요한 시간여행을 했을 때 꼭 필요한 그 두 장면이 제대로 완성됐다고 봅니다. 나머지들도 말할 것들이 한참 많이 남아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큰 골자들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요. 타노스도 물론 타노스는 결국엔 패배하긴 했지만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기에 타노스를 이길 방법이 없었기에 타노스의 위험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타노스가 패배한 이유는 상징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타노스는 원래 자기 개인적인 감정은 없이 대의 명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캐릭터였는데 갑자기 과거에서 미래에서 갑자기 애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스톤을 가져가 버리니까 타노스 입장에서도 적잖이 빡치고 지구를 부숴버리는데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어버리고 그래 버려가지고
상징적으로도 패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노스는 이제 대의명분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불만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시점에서 타노스의 패배가 결국에는 타노스의 상징적인 패배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과거에서 미래에서 애들이 과거로 날라와서 스톤을 훔쳐간다는 발상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타노스 입장에서도 저였어도 열받았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이제 영화를 볼 때 제가 만족하거나 좋아하는 명대사 명장면이 나올 때마다 전 제 입꼬리를 올리면서 기쁨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야, 이 장면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될 줄이야, 정말 기쁘다 하는 그 마음을 감추지 않고 이렇게 입꼬리를 올려요. 이 엔드게임에서는 입꼬리 충분히 올라갔습니다. 충분히 재밌었고, 충분히 유종의 미를 거뒀고, 충분히 잘했어요. 충분히 잘했고, 네 스탠리, 당신이 해준 말 잊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말고 사랑을 해라. 전쟁을 하지 말고 사랑을 해라. 그 말 잊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평점을 내려야겠고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자,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은 주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영화에도 만점은 주지 않아요. 네. 따지고 보면 개인적인 의문들이 생겨가지고 10점 만점에 만점을 주는 경우라고 해도 9점을 줬을 겁니다. 개인적인 의문들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개인적인 의문들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저는 결단코 만점을 주고 싶고요. 일단 제 기본적인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의 만점인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고요.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리뷰의 가르바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네, 그럼 저는 기회가 될진 모르겠지만 다음 영화 리뷰에서 찾아뵐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